안녕하세요. QBD GMP 이야기입니다. 의약품 개발의 시작인 TPP와 QTPP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총 3부에 나누어 1부에서는 TPP, QTPP의 정의와 QTPP의 필요성을, 2부에서는 TPP 소개와 구성을, 3부에서는 TPP와 QTPP의 예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TPP와 QTPP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제품 프로파일은 WHO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 질병을 목표로 하는 제품의 원하는 프로파일 또는 특성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desired라고 나오잖아요. 바라는 것, 목표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TPP의 내용은 결국 회사가 만들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 회사의 의약품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주장의 내용이 바로 제품의 의도된 용도, 대상, 집단, 그리고 안전성과 효능에 관련된 의약품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제품 연구 개발을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그 의약품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약업계에서는 TPP는 의약품 개발의 계획 도구로 사용됩니다. 규제 맥락에서는 TPP는 제품 허가 제출과 관련하여 개발을 구성하는 도구로 간주됩니다. QTPP의 정의는 ICH-Q8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QTPP의 풀 네임을 보면 퀄리티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품질 목표 제품 프로필 또는 품질 목표 제품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봐도 대충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ICH의 정의에서 QTPP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하여 원하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상적으로 달성될 의약품의 품질 특성에 대한 예상 요약입니다. 여기에서 프로스펙티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QTPP는 프로스펙티브한 것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허가를 받으려는 의약품의 회사에서는 그 의약품에 대한 확정적 증거가 있겠지만 아직 규제 기관에서 승인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QTPP는 그 의약품에 대한 회사의 주장입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그 의약품의 품질에 관한 주장입니다. 그 의약품이 안전과 유효성 측면에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QTPP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리라고 했습니다. QTPP는 서머리니까 그 내용이 짧게 요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QTPP의 예시를 보면 보통 표를 이용해서 서머리를 하고 그 양은 대략 한 페이지 정도입니다. 표를 이용하지 않고 쭉 기술해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QTPP는 드럭 프로덕트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QTPP의 대상은 드럭 프로덕트, 완제 의약품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액, 그러니까 API부터 만드는 회사에서 QTPP를 작성할 때 원액 내용도 넣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QTPP는 온전히 완제 의약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원액, 그러니까 주성분 API까지만 만드는 회사라면 QTPP를 쓸까요? 안 쓰죠. API는 드럭 프로덕트가 아니거든요. API는 드럭 서브스턴스죠. API 제조사가 드럭 프로덕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QTPP 개념을 조금 고쳐서 API 제조사가 그들이 만드는 API에 대한 QTPP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API는 완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 강의에서는 논외가 됩니다. 대신에 규제와 상관없이 비즈니스 측면이나 제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API를 판매할 때 장점이 있겠지요. QTPP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QTPP는 누가 쓸까요?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가 씁니다. 언제 쓸까요? 의약품 개발을 시작할 때 씁니다. 무엇을 쓸까요? QTPP 정의에 나온 것처럼 개발하려는 완제 의약품에 바라는 모습 중에 품질에 대한 것을 씁니다. 즉, 품질에 대한 주장을 씁니다. 왜 쓸까요? 품질에 대한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 씁니다. QTPP를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규제기관과 소통입니다. QTPP가 없으면 규제기관에서는 회사가 낸 의약품 허가 신청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주장하는 바가 그 의약품의 특성이니까요. 주장이 없으면 의약품 특성이 한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QTPP는 어디에서 쓸까요? 회사 전 부서가 참여한 회의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건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TPP까지 확장하면 회사의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TPP를 선정해야 하고 QTPP라고 해도 사실상 인사부서나 총무부서 등 지원부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서가 함께 고민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연구, 개발, 생산, 품질 부서는 당연히 참여해야 합니다. 물류, 영업, 구매 부서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빠짐없이 좋은 QTPP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포장 용기를 매우 좋은 고가의 자재로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삼기 위해서는 그 자재의 확보가 원활할 수 있는지, 가격은 적합한지 등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데 구매팀이 있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구매팀 없이 이 내용을 QTPP로 선정했다가 막상 자재 확보가 어렵게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QTPP를 얻으면 개발에서 보다 전략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QTPP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개발뿐 아니라 그 의약품에 대해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이후에 생산하여 영업 판매를 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나 약사들을 설득하기 쉬워지니까요. QTPP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주장하는 바를 제목과 내용의 항목으로 만들어서 보기 좋게 작성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서머리이기 때문에 간단히 그리고 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성에 대해서는 이어서 나오는 영상들을 참고해 주세요. QTPP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QTPP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규제기관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FDA의 내부 지침인 MAPP가 있습니다. MAPP 중에 5016.1 지침은 OPQ가 허가 문서인 CMC를 리뷰할 때 리뷰어가 ICH Q8, 9, 10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다룬 내용입니다. 이 말은 곧 허가 문서 검토를 할 때 ICH Q8, 9, 10을 적용하란 말입니다. OPQ는 의약품 품질과 같은 곳으로 퀄리티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허가 심사도 담당합니다. 이 지침은 시더에서 만들었지만 합성 의약품뿐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본문 내용 중에 BLA 등을 언급하면서 시사합니다. 또 신약뿐 아니라 ANDA의 언급으로부터 제네릭의 허가 신청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침에 ICH 가이던스를 적용하라고 딱 써줄 테니까 리뷰어들이 허가 문서를 검토할 때 항상 이 지침을 지켜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침의 내용을 보면 심사자들은 허가 문서를 검토할 때 그 의약품의 개발이 QBD를 적용했던지 아니면 적용하지 않았던지에 상관없이
ICHQ 8, 9, 10을 따르라고 나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QBD를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ICHQ 8, 9, 10이 결국 QBD 내용인데 QBD 내용으로 심사를 하면 차라리 QBD로 개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여기에 FDA 심사자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나옵니다. QTPP, 완제의약품의 CQA, 원액이나 부형제의 CQA, 그리고 적합한 제조 공정에 해당하는 CPP, 그리고 관리 전략까지. 이것들이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QTPP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QTPP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필수 요소들은 반드시 허가 문서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QBD의 적용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QTPP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럼 왜 FDA가 QTPP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냐면 QTPP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보니까 QBD를 하면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회사와 FDA 간의 회의가 효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회사의 주장이 뭔지를 FDA가 더 빨리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FDA 심사자가 약물 개발의 목표에 대해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후기 개발 단계에서 실패할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충실한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를 얻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회사에서 주장하는 의약품의 목표나 특성 등의 내용도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약품 개발의 총 시간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FDA 심사자나 회사의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도 새로운 사람들이 쉽게 내용을 접근하게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FDA에서는 QTPP를 심사 항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QTPP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대부분 의약품 개발을 QBD로 하면서 QTPP를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QTPP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회사에서 의약품 개발을 할 때 QTPP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QBD를 통한 의약품 개발의 단계입니다. QTPP를 선정하고 이로부터 CQA가 도출됩니다. 그리고 CQA를 만족하는 CMA와 CPP를 구하여 공정을 설계한 후 공정 밸리데이션으로 그 공정을 확인합니다. 공정 밸리데이션으로 공정을 확인한 후에 도출된 관리 전략을 확정하게 되는 순서로 의약품 개발이 진행됩니다. 관리 전략까지 확정하면 규제기관에 ANDA나 NDA나 ALA를 내고 승인을 받으면 상업 생산을 하게 됩니다. 상업 생산을 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 Continued Process Verification을 하면서 공정 관리를 합니다. QTPP는 이렇게 의약품 개발의 시작입니다. 의약품 개발을 할 때 QTPP가 회사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QTPP는 의약품 개발 과정 중 언제 할까요? 이 그림은 ABEX라는 PDA의 예시 모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의약품 개발 단계와 QBD의 내용을 매치시켜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는 QTPP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QTPP가 의약품 개발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임상 1상에서 포텐셜 CQA를 도출합니다. CQA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QTPP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QTPP는 임상 1상이 시작되기 전에 선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임상 1상에서 선정한 QTPP가 BLA나 NDA를 제출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을 하면서 QTPP는 계속 변경되고 업그레이드 됩니다. 1부에서는 TPP, QTPP의 정의와 QTPP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TPP 소개와 구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